진성환의 시사야. 유쾌하면서도 명랑한 사랑 이야기, 로맨틱 코미디의 원조하면 어떤 얘기가 떠오르시나요? 한밤의 문학에서는 고전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와 뮤지컬 또 드라마로 끊임없이 리메이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만과 편견, 이건 거의 뭐라 그럴까요? 보통 명사처럼 됐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연애 소설의 바이블 같은 그런 그렇죠. 존재이기도 하고, 예. 또 워낙에 내용도 재밌지만 그 안에 사랑과 열정, 재능, 또 젊음 이런 것에 대한 명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이 주제 자체는 사랑인데 이 사랑에 관련돼서 돈의 문제, 재산의 문제, 그러니까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런 소설은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소설 첫 장면이 그런 거죠. 어느 정도 행세 깨나 한다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유력한 네. 유력 인사의 자제들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재산에 맞춰서 수많은 어떤 신부감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산을 돌봐줄 만한 어떤 능력이 되는 네. 그런 여성들을 찾게 마련이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돈과 결혼의 문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영국 사람들은 네. 아주 어린 나이에도, 지금 이 주인공들이 사실 여성들은 10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대가 그때는 결혼 정년기였던 거죠. 1813년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구나,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구나, 이게 딱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신분제 사회였을 테니까요. 네, 신분제 사회이기도 네. 했고, 그러니까 신분 이동이 쉽지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또 되게 중요한 것이 한사상속제라는 그 상속 제도 때문에 네. 이게 남성이나 아니면은 이 여성도 그 유력한 재산가와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단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돈이 많아도 네.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딸에게 아버지가 아무리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주는 구조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게 돈, 사랑, 결혼, 이게 어떻게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요. 요즘에도 드라마의 주 소재가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과 치정과 돈과 이런 게 막 뒤범벅돼서 얽히고 설키는 게 사실 사랑의 전형적인 스토리가 될 텐데, 네. 물론 오만과 편견이 그 시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또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와 함께 또 자매들이잖아요. 자매들을 다 결혼시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4자매 중에 3자매가 결혼하잖아요. 막내는 너무 어리고. 네. 그래서 3자매가 결혼하기까지의 어떤 스토리를, 파란만장한 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참 많죠.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네. 많고.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기까지의, 특히 자매들의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요. 서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도 있고.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집안은. 그래요? 네, 이 집안은 자매끼리의 시기와 질투는 없고, 오히려 이제 부모의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특히 엄마가 열등감이 많은데, 자기가 이제 그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딸들에게 절대로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딸들의 어떤 신분 상승을 통한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을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래서 딸들을 결혼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희극적인 요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물론 비극적인 면도 있고 또 고통도 있는 사람인데 그 고통을 되게 엄마가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할수록 엄마는 점점 이렇게 웃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를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족 자체가 되게 화목해요.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특히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그냥 보통 당시의 여성 그 숙녀라고 하는 네. 그런 뭐 요조 숙녀라는 말도 하고 그런 이 양갓집 기수를 키우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장벽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남녀차별이나 이런 게 없으면 딸을 학자로 키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좀 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거 자체가 네. 어려우니까 이제 아무나 결혼하지는 말라고 아무하고나 결혼하지는 말라. 특히 그냥 차라리 그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돈 때문에 결혼할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고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엄마는 어떻게든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려고 이 엄마 아빠의 차이도 재밌고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나 일단 사랑에 대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갈등이 있지만 그걸 계속 희극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리메이크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너무 재미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영화하고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 중에 주인공이 가장 멋지게 그려진 작품을 꼽는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장점이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지만 콜린 퍼스가 연기한 다시. 예, 콜린 퍼스가 1995년이니까 저도 되게 어렸을 때인데 네. 한참 후에 나중에 이제 IPTV로 봤어요. 그런데 예. 콜린 퍼스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199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0년도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시기에 콜린 퍼스가 다시 연기를 했을 때 당시에만 해도 그 남성의 육체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것도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아주 전혀 야하진 않아요. 야하진 않은데 뭔가 매력적으로 네. 예, 남성의 육체를 좀 그 여성들의 시선의 대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반대는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여성의 육체는 항상 시선의 중심에 있었는데 남성의 육체를 더 유심히 보도록 만든 그런 씬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하시가 얼마나 인기 있는 남자인지 단지 숙녀들이 다하시의 돈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만 잘생긴 얼굴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하시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넣은 게 굉장히 당시로서는 좀 혁신적인 거였대요. 그래서 남성들만 여성을 보는 게 아니다. 여성들도 남성을 본다. 이런 것을 이제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준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BBC TV가 만들었던 그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들이 정말 화제가 많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고증이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고증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옷이라든지 네. 의상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나 BBC가 이게 역사 드라마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트가 지금도 사람들의 그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네. 이 BBC에서 만든 그 드라마, 6부작 드라마가 아무래도 영화로 만들면 워낙 긴 소설이기 때문에 축약할 수밖에 없는데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롭게 소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좀 섬세하게 디테일까지 묘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BBC 말씀하셨지만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네네. 우리나라에서 사극 드라마 만들 수 있는 데는 뭐 KBS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들죠. 예, 기간도 길고. 그렇죠. 예, 배우들의 고통도 심하죠. 그 무거운 가체를 머리 가체 올리고 네. 막 이렇게 막 투구 쓰고 네. 이러려면은 정말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뭐 특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제작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 BBC나 KBS 정도의 어떤 자본력과 그런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국민의 방송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거 아닌가. 네. 근데 영국에서는 제인 오스틴 투어가 있다면서요. 그 정도로 뭐 작가가 사랑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셰익스피어보다 이렇게 활성화될 수는 없는 게 셰익스피어는
이제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 년 동안 사랑받아 왔기 때문에 아예 그 스트래트포드 어판 에이번이라는 그 셰익스피어 마을이 있어요. 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는 그 마을 전체가 셰익스피어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셰익스피어를 위해 정말 헌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10m마다 뭔가가 있어요. 동상이 있거나 관련된 뭐 생가가 있거나 네. 아니면 또 아내의 집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앤 해서웨이의 이름이 아내가. 그래서 그런 그 셰익스피어만큼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제인 오스틴이 작가로 하던 때에는 여성들이 재주가 있어도 스타로 대접받기는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스타가 되었지만 제인 오스틴이 그때는 이제 정말 사람 많은 막 조카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거실에서 글을 썼을 정도니까 그렇게 작업실도 없었고 네. 작업 공간도 따로 없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글을 썼어요. 하지만 이 제인 오스틴의 인기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스라는 곳이 있어요. 예. 온천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가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름도 바스 아니에요? 예. 거기 이제 BATH. 그래서 바스라는 곳은 온천으로 유명하고 로마식 온천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도 어렴풋하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영국의 여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차가 그쪽으로 다니기 시작했다고.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내 휴양지예요. 예. 그래서 거길 가니까 제인 오스틴 센터가 있더라고요. 제인 오스틴의 살았던 시대의 그 모습을 재현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제인 오스틴의 자료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상상해서 그래요? 상상해서 구현을 한 것이고 이제 정확한 자료 자체는 이제 글밖에는 글 말고 다른 건 초상화도 좀 정확하지가 않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복원하기가 좀 힘들고 샬롯 브론테 자매도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이렇게 자매들끼리 약간 장난스럽게 그린 스케치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지 그때는 이제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거의 그 제인 오스틴의 흔적이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후대에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 세트가 그 촬영장이 이제 제인 오스틴 관광 투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거꾸로 이제 투어의 장소가 된 거죠. 예. 근데 좀 안타깝죠. 네. 예,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살아있을 때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많이. 근데 참 외국은 그렇게 보면 이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명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복원해내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마케팅하는 능력도 이제 뛰어나다. 그럼요. 우리는 참 그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점점 더 그런 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젊은 그 예술가들은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도 우수한 문화 콘텐츠들이 많은데 신화도 있고 뭐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대중화할 수 있는데 세계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해서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더 세계에 알리자는 뜻으로 그런 좋은 뜻으로 정말 한국 문화를 좀 더 역사나 문화를 더 알리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것도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비평의 역할도 중요하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도 가면 관광 겸 그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작가나 아니면은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을 회상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저나 앞서 이제 오만관 편견 줄거리 조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혹시 또 더 줄거리를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세자매의 결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과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이 등장하던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한 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과 샬롯 브론테의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일단 되게 파격적이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매력은 어디 있는가? 그거는 그들의 지성미에서 나오는데 당시 승려들에게 지성미는 전혀 마케팅 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이 똑똑하다는 것이 결혼 시장에 내놨을 때 결혼 시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성들이 똑똑할수록 콧대가 높아 뭐 이런 오만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 오만과 편견은 이 제목도 굉장히 잘 지었는데 남성의 오만과 여성의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하 씨는 자신이 항상 대접받고 항상 최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오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근방의 여성들 중에 가장 자기가 똑똑하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한 번 자신의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절대로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둘이 서로의 그 매력에 반하기보다는 서로의 결점 때문에 싸우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다하 씨가 저 아가씨 어때? 엘리자베스 어때? 라고 이제 옆 사람이 물어보니까 빅리라는 청년이 물어보니까 네. 다하 씨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그래서 이 무도회장에서 제일 예쁜 그 숙녀는 엘리자베스의 언니가 훨씬 예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하 씨는 그걸 또 솔직하게 말해버려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꼭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안 예쁘고 매력 없다고 하니까 엘리자베스로서는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엘리자베스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성미를 자신도 모르게 막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책을 읽고 그리고 막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서 막 흙탕물을 튀기고 막 달리고 이러니까 숙녀답지 못하다고 맨날 혼나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하 씨는 점점 더 솔직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막 아름답고 예쁘고 이러진 않는데 그녀의 생각,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지성, 그리고 어떤 굽힐 줄 모르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오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그 여성의 매력에 대해서 너무 겉모습이나 그러니까 집안이 어머니가 그렇게 과도하게 딸들을 시집 보내려고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격이 떨어지는 행동들을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다하 씨의 눈에 안 좋게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좀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왜 그러는지 조금씩 이해해보는. 그러니까 이 여자 쪽 집안의 입장에서 점점 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 건 네. 다하 씨가 그동안 부잣집 여성들과만 어울렸기 때문에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최고의 예절과 정말 컴퓨터 같은 그런 정확한 그 예의범절을 가르쳐온 그런 약간 인공미가 느껴지는 가식적인 그런 여성들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살아 움직이는 야생마 같은 여성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걸핏하면 대들고 화내고 비판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당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얘기를 하니까 다하 씨가 처음엔 당황하다가 그녀의 그 비판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서로 이렇게 맨날 싸우다가 정이 들어버린 거죠. 이런 구조가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 구조로 만든 것이 사실 제인 오스틴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죠.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사이가 안 좋다가 점점 더 난 저 사람과 절대 연애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연애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요즘도 그래요. 네, 그렇죠. 사랑의 본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너무 영화 같은 그 드라마틱한 영화를 원래 하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없는 어떤 면을 찾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하 씨는 자신의 오만을 수정해 줄 사람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났던 거고 또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 부잣집 남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여성을 무시해. 막 이런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편견을 다하 씨가 교정하도록 다하 씨가 숨어서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나서는 그 엘리자베스 집안 사람들을 다 숨어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속으로는 좋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컴플렉스를 보완해주는 그런 예쁘고 코믹하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스토리 말씀만 들어도 되게 이렇게 스토리가 빵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야기 흐름이 다양하고 그 안에 배우들 캐릭터가 잘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끊임없이 해석해도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 말고도 많은 작품을 썼는데 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라든지 엠마라든지 노생과 사원 이런 많은 대표작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의 입장에서 사랑과 결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궁금해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글을 쓰기 위해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집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엘리자베스의 비극적인 버전이 자신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처럼 책 많이 읽고 네. 정말 그런 그 신분 차이가 나는 남자를 사랑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맺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신분적인 격차를 뛰어넘지 못했고 또 자신은 너무나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대재산가의 집에 가서 며느리나 아내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제인 오스틴이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네. 짧은 인생 동안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지금은 사실 여성들의 집필 활동이 정말 결혼 후에도 육아 이후에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도 어렵긴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어려웠죠. 예. 이 200년 전 얘긴데요. 네, 200년 전에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정혜원 작가께서 네. 가장 인상적인 대목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예, 사랑이란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무례해지는 것이라고. 그 한 사람에게는 네. 모든 걸 다 해주면서 다른 사람은 아예 안중에도 안 보이는 거. 그게 사랑의 본질. 너무 많은 사람한테 희선 주면 안 돼요. 본질 아닌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빠지면 다른 사람이 다 엑스트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네. 나만 봐줘. 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약간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좀 의식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둘이 투닥투닥하고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데 싸우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은 만나면 맨날 싸우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좋아서 저러는구나. 둘이 안 좋아해도 한 사람만 좋아해도 다 알아채요. 예, 결국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사랑이다. 예, 결국은 드러나게 되죠. 예, 오랜만에 오만과 편견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